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4가지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메일함을 열어보면 여러 통의 메일과 쪽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이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장을 해드리거나 상담에 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다 보면 꼭 답장을 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29살 청년 K씨의 쪽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K씨가 저한테 보낸 쪽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님께서 쓰신 책을 읽고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29살 직장생활 2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초면에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쪽지를 드리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10살 무렵부터 슬픈 가족사로 인해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를 했던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역세권 다가구 주택에서 현재까지 약 20년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인심 좋은 집주인 분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어 그동안 보증금 증액이 거의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집주인께서 집을 파셔서 조만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인데 이번 기회에 집을 살까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비싸진 집값과 터무니없이 모자란 저희의 자금에 좌절하여 고민만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전세금 1억 3천만 원에 보유자금 2억 원을 더한 3억 3천만 원입니다. 어머니는 직장과의 거리와 그동안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사당동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어머니께서는 사당동에 위치한 30년이 다 되어가는 빌라를 매매가 5억 3천만 원에 보고 오셨습니다. 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아 매수하고자 하셨으나 연 4%의 금리로 30년 상환으로 잡는다 해도 매월 9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셔서 이마저도 생각을 접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 저렴한 빌라를 알아보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자금에 맞춰서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곳에 월세를 얻어 거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여 어머니께 한번 제안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사회 초년생이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러한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쪽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9살 청년 K씨가 저한테 보내온 그 쪽지였는데요. 저는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K씨에게 그 답쪽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 김병건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처와 통화 편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짧게나마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9살 청년 K씨와의 통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한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사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서 자산의 증식으로 결과물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전세를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좋은 선택이 아닌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인은 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올려야 한다. 간혹 전세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빚이라는 생각과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임차인이 사는 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더욱 좋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전세를 사는 동안 처음에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아서 임대인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살게 됩니다.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는 것은 주거의 영원한 정착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임시 정착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를 사는 기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신의 자가가 있고 상황에 따라 전세를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튼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후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생각에 돈 씀씀이와 생활은 주거 비용에 들어갈 만큼 더 커져서 돈을 더 못 모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저렴하게 살기 때문에 더욱 돈을 열심히 모아서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실에 만족하고 생활의 크기를 먼저 키우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살게 되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당장에 집을 사야 하는 필요성과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처럼 전세 탈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고마움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임대인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주거의 질과 환경을 낮춰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K씨의 어머니도요, 지난 2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살다 보니 집을 사야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지 못했고, 또한 주변 시세가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렴한 전셋집에서 나름 주거의 만족도를 느끼며 살면서 통장에 2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2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2억 원이라는 돈은 하루아침에 모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에도 또는 3년 전에도 2억 원에 가까운 거금이 통장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불과 2, 3년 전에 관심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돈을 잘 활용했다면 집으로 인한 고민의 크기가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고요. 자산은 지금보다 늘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K씨 어머니가 생활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생활 터전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더라도요, 살던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K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당동은요, 생각보다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집을 알아보았을 때 비싼 집값으로 인해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어머니가 갖고 계신 돈에 맞춘 집이 30년이 다 되어가는 빌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해당 빌라가 위치한 곳은 주변에 신축 빌라들이 워낙 많아서 한동안 재개발이 될 수 없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빌라는 한 동짜리 6세대가 살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요즘 유행하는 가로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재건축을 하기에도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또한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6세대를 모두 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새로 건축을 하지 않는 한 향후 개발 가치가 없는 그냥 노후된 주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 어쩔 수 없이 해당 빌라를 물망에 올려놓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살기에도 불편하고 향후 시세 차익도 커 보이지 않는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빌라를 매수하는 것은 앞으로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이라는 만족감 외에는 거주의 만족도와 자산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K씨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사놓았으면 합니다. 물론 서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사놓고 나서 K씨가 모아놓은 7천만 원에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활용해서 전세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참고로 K씨는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하면서 받은 월급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서 현재 7천만 원 가량을 모아 놓았다고 합니다. 참 대견합니다. 즉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사놓고 소득증명이 확실한 K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사당동에 30년이 된 해당 빌라는 위치의 특성 때문에 비교적 소유권이라는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용권이라는 가치는 건물의 노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사당동에 위치한 노후된 빌라에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어머니가 최초 받으려고 했던 대출에 대한 이자보다는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도 30년이 넘은 집이므로 오래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된 빌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생활하는 것이 현재에 비해 갑자기 크게 불편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계속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사당동에 살 수 있어 지역에 대한 만족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이사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 실입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나름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 잡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K씨와 저와의 그 첫 통화에서 제가 주고받았던 조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다음날 K씨에게 다음과 같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의 카톡이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통화한 K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쪽지를 드린 건데 시간 내어 직접 전화도 주시고 천금 같은 조언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조언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어머니랑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것이 싫다고 하십니다.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에 더욱 비중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이사를 다니는 것이 싫다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생각과 뜻이 너무 완강하셔서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K씨와 여기까지가 이제 K씨가 저한테 보낸 그 카톡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에 그 카톡 내용에 아저씨,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4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그 4가지 조언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4가지 조언 2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 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